껌껌한 새벽. 목장에 나타난 둘째와 셋째.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죠? 매일 새벽에 4시 반, 5시에 일어나서 항상 매일같이 나가야 되는 거니까요. 어둠을 뚫고 찾는 건 젖소? 가자! 얼른! 가자! 새벽에 자고 있거나 놀고 있는 소들을 다시 데려다가 아침 차교를 한 거였어요. 야외 취침을 즐기는 소들을 깨우는 것으로 자매의 하루가 시작되는데요. 여기가 바로 차교실.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우유를 짜다 보니 이제 솜씨가 베테랑입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게 리터예요. 우유량, 소당. 하루 짜는 양이 거의 1,800리터. 그런데 미안. 예민해진 소를 달래며 젖을 짜야 하는데 무섭지도 않은가 봐요. 맨손으로 짜네요. 아이고. 유방 안을 깨끗이 비워주는 게 중요해서요. 우유 짜는 걸로는 다 짜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마지막까지 그거 안 짜는 거. 유방염이 올 확률이 커요. 우유 짜기를 마치고 축사로 돌아온 둘째 별나 씨. 웬 주사기죠? 유방염이 와서요. 소염제요. 진통 해열 소염제. 아, 주사까지 직접 놓나 봐요. 조금만 뒤로 가주시겠어요? 조금만 뒤로 가주시겠어요? 머리로 이렇게 칠 때도 있고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긴장하고 해야 돼요. 낯선 사람들이 더 있으면 더 그래가지고. 소한테 주사 놓다가 발버둥 쳐서 상처 입은 경우도 간혹 있다는데 제대로 놓을 수 있을까요? 아, 성공. 대단하네요. 처음에 무서웠어요. 잘못 찔러가지고 소가 죽을까 봐. 전혀 안 긴장. 아니요, 다리에 힘 빡 들어갔어요. 본격적인 목장 일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우유 짜느라 고생한 소들에게 아침밥을 든든하게 먹여야 하고요. 따로 챙겨둔 따끈따끈한 우유를 이제 활용할 시간. 작은 통에 나눠 담는데요. 이거 젖병이에요? 귀요미 송아지들 먹일 우유였군요. 우유를 기다리는 요 녀석들은 생후 2주에서 10주 정도 된 송아지들입니다. 얘네 먼저 줄까? 아, 저기. 아내 먼저 줄까? 아이고, 어머, 너무 귀여워라. 귀여워. 일사불란하게 젖병으로 돌진. 배가 많이 고픈가 봐요. 잘 먹네. 맛있게 잘 먹네요. 털 난 거 되게 귀엽지 않아요? 다 달라요. 얘네들이 사람 지문하고 똑같대요. 아, 모양이 다 다르대요. 시간이 돼서 제가 문을 열어주려고 문 앞에 가면 얘네들이 앉아있다가도 다 일어서서 문 앞으로 와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뉴질랜드나 호주 이렇게 다녀보니까 소들이 나와서 흙 냄새 맡고 풀 뜯어 먹고 그냥 편하게 너무 쉬고 이렇게 누워서 편하게 쉬고 그런 게 되게 좀 저는 약간 충격적이었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다가 독일에서 축사 안에서만 키우던 소들을
도태시키기 전에 그래도 흙을 한번 밟아보게 해주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소들을 풀어줬는데 그 소들이 펄쩍펄쩍 뛰어다녀요. 축사 안에서는 풀을 뜯어먹어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본능적으로 풀을 뜯어먹고 또 냄새를 계속 맡고 다니고 소들이 원하는 것이 이건데 우리가 사람들의 편의성만을 위해서 그렇게 키웠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의 소 역시 대부분 좁은 축사에 가둬 키웁니다. 아,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건가? 그때부터 방목을 하기 시작했어요. 푸르른 초원에서 소들을 행복하게 키우겠다고 시작한 방목장. 저희 지금 초지가 2만 평 정도 되고 있거든요. 총 하면 130마리 정도 됩니다. 소 130마리라니 어떻게 돌보는 걸까요? 유월아 좋아하잖아. 옳지. 유월이 먹어. 소들한테 이름이 있나 봐요.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일로 와, 넣어라. 소마다 이름 불러주는 목장. 근데 이름은 어떻게 짓나요? 사람 이름도 있고요. 뭐 친구들 이름도 적어주고요. 약간 사심 서준이 있어요. 소 유진도 하나 해주지. 맛있는 풀. 신선한 풀. 소를 너무 예뻐하는 목장 언니들. 마치 엄마가 아이 키우듯 온갖 애정을 듬뿍 쏟아주는데요. 왠지 소들도 이런 서비스가 익숙한 모양입니다. 여기를 긁어주면 좋아해요. 소가 좋아할 거라며 한시도 소를 그냥 놔두지 않고 귀찮게 하는 자매들. 네 사진 나 소라 이렇게 찍어달라고? 찍어줘. 나 이렇게 찍어줘. 빨리 찍어. 아, 트름했어. 지금이야. 이것도 하나 찍어줘. I don't wanna fall asleep, I don't wanna pass away. I've been thinking of our future cause I'll never see those days. SNS에도 온통 소 사진인데요. Deserve it. I tried to do my best. 세자매 유별난 소사랑. 대체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저희 부모님도 목장을 운영하셨고요. 저희가 아주 어릴 때부터 소 3마리로 시작해서 지금은 몇백 마리까지 키우고 계신데 저는 평생 제가 목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게 일하시고 겨울에는 무 뽑아다가 소들 갖다 주고 또 여름에는 그런 냇가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큰 갈대 같은 거 다 베다가 이렇게 소 갖다 먹이시고 하는데 항상 저희는 같이 했었거든요. 부모님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제 일이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릴 때 좀 서운했었어요. 늘 소한테 더 관심이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만큼 엄마랑 아빠가 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소들을 가족처럼 대했는지 저희는 알고 자랐거든요. 소한테 항상 고마워해야 된다고. 너가 그렇게 대학도 가고 학교도 가고 잘 자랄 수 있었던 거는 소들 덕분이라고. 소들한테 한번 절하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진짜로 소들 덕분에 아빠 말대로 저희가 잘 자랄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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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일어나! 가자. 해가 기울기 전에 또 한 번 우유를 짜기 위해 소들을 축사로 데려가는데요. 얼른. 부르면 달려오는 똑똑한 소들입니다. 뒤에 소들 알아서 오고 있어. 방목을 하면 사실 그냥 축사해서 키우는 것보다 귀찮은 일이 굉장히 많았죠. 풀도 농사라서 풀 농사를 지으니까 뭐 밭도 갈고 씨도 뿌리고 또 소들이 먹으면 먹은 자리에 또 다른 풀이 나게끔 관리를 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다 비용이거든요, 사실. 소들이 축사에만 갇혀 있으면 사실 살도 많이 찌고 우유 양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방목을 하면 적게 나오는 편이에요. 막 많이 나오는 데는 40리터까지 나온다고도 들었는데 저희는 평균 20리터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한 마리당. 그러니까 사실 방목이란 게 쉽지는 않죠. 가자. 가. 왜냐하면 막 태풍이 온다거나 눈이 폭설이 내렸다거나 했을 때 저희가 소들을 축사에 가둬놔요. 그러면 그때 그 소들 표정과 눈이 멈췄어요. 소를 방목을 시키잖아요. 그때 그 소들의 표정과 그 소들이 막 뛰어다니거든요. 막 토끼처럼 뛰어다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은 방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또다시 찾아온 목장의 새벽. 도시에선 꿈나라에 있을 시간이지만 목장을 한 다음부터 새벽잠은 꿈도 못 꿀 일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안 떠지는 이 눈을 불뜨고 알람을 끄고 나왔습니다. 뭘 하려는 걸까요? 저희 제품을 따로 만들려고 우유를 따로 실어가고 있어요. 추워. 목장에서 5분 거리의 목적지. 어머, 이 특이한 건물은 뭐죠? 낮에 보니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우뚝 솟은 우유팩 모양의 건물. 밀크 팩토리라고 작은 우유 공장이에요. 저희가 이제 새벽에 짠 우유를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갓 오픈했다는데 어떻게 우유 공장까지 할 생각을 했을까요? 공장에서 또 유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가는 것보다 우리 목장에서 직접 생산한 우유를 우리가 가공해서 팔면 소비자들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저희 우유에 대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키웠으니까 자신 있다는 그 우유를 한번 소비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갓 짜서 고소한 향이 살아있는 우유에 유산균만 넣어 건강한 요거트를 만드는데요. 전직 영양사다운 포스 풍기며 별나 씨까지 합류하니 와, 유가공 연구소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첨단 설비 가득한 공장에서 어째 죄다 수작업일까요? 저희 종류가 4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무화과벨이고요. 딸기, 그다음에 귤, 백향 이렇게 4가지가 나가고 있어요. 여기 공장 설비가 다 있으신데 그동안 네, 과일은 수제로 해야 돼가지고. 그쵸, 음식은 손맛이죠. 이 천혜향은 자매들의 외삼촌이 제주에서 직접 농사 지은 거라는데요. 새콤달콤한 과일에 유기농 설탕을 더하고요. 뭉근하게 졸여서 만드는 천혜향 청. 정성이 참 많이 들어가네요. 신선한 요거트와 만나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제철 과일 메뉴들을 계속 연구 개발해서 선보이고 있다는데요. 사실 유제품 가공까지 나선 데는 사정이 있습니다. 유업체하고 계약한 물량 이외의 인형 우유는 제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 그게 너무 헐값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들은 계속 내어주는 상황인데 그거를 제값도 받지 못하고 우유 공장에 가는 것 자체가 조금 공정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부가가치 높은 유제품을 만들어 소비자들과 직거래에 도전했는데요.
결과는 대성공.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모니터 앞에만 앉아 있어야 돼서 너무 힘들었어. 지금은 어때? 지금은 족성에 맞아. 그래. 또 맞는 것 같아. 맞아. 잘해. 나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 일할 때 고객들한테 얘기 듣지, 고객사에서 얘기 듣지, 본사에서 얘기 듣지 막 이러니까 탈탈 털리는 나는 느낌이었는데 방송 일 할 때 막 맨날 거의 밤새고 막 그래서 그게 그래도 내 체질에 뭐 맞나 보다 했는데 여기 와서 진짜 육체 노동을 하다 보니까 불면증 같은 게 나 불면증 있다고 맨날 생각했는데 나 요즘 10시면 자잖아. 10시까지 버티기도 너무 힘들어.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 사실 제주행을 결심한 진짜 사연. 저희 아빠의 꿈이었어요. 아버지 평생 꿈이 소들을 자유롭게 뛰놀게 하는 거였답니다. 임솔지 숫지롤 아버지야말로 진짜 소 사랑꾼인데요. 아니 근데 굳이 소들 앞에서 판소리를 왜 하시는지. 아빠가 판소리를 되게 오랫동안 취미 생활로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큰 소리로 하다 보니까 아빠 너무 시끄러워. 제발 하지 마.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더 이상 저희들 앞에서 못 하니까 소들한테 들려준다고 축사에 가셔서 막 하시기도 하고. 소들이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세영웅이 엄마는 소들도 알아듣는 것 같긴 해요. 좀 교감을 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소들이 이렇게 풀어져 있고 하면 듣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어느 날 아빠랑 영상통화를 하는데 아빠가 너무 막 흰머리도 많고 주름도 많이 있고 얼굴도 엄청 까맣게 타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방송 일 할 때는 자주 집에 가보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내려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동생이 혼자 있기도 하니까. 처음에는 저보고 제가 그때 일을 쉬고 있어서 그때 제주도에 한번 내려가서 상황을 좀 봐라 하셔서 저기 서쪽에 금악이라는 곳에 80 넘으신 할아버지가 하시던 목장을 저희가 인수받아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좀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축사가 자체가 없었고요. 그냥 건물, 콘크리트 건물 딱 하나에 그 차교장이 조그만하게 하나 있었어요. 이거 내일 무너져도 진짜 이상하지 않겠다. 바람 불면 날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큼 열악했었기 때문에 지금의 목장이 되기까지 5년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여기 축사를 저희가 짓고 이쪽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 뭔가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이. 소들도 이렇게 방목시켜놓고 보고 있으면 너무 뿌듯하고 우유를 내가 짜서 우유가 점점 늘어나는 걸 보니까 아, 내가 소를 잘 키우고 있구나. 그리고 사람보다는 소를 대하는 게 내가 훨씬 행복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즐거워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사실 청년들이 없어 위기라는 낙농업. 약간 어떻게 보면 3D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낙농이라는 게 다른 축산보다 조금 힘들고 부지런해야 하고 좀 지저분하고 조금 힘들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고 행복도 있고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많은 청년들이 낙농인을 꿈꾸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도전 중인 세 자매. 그런데 말입니다. 카페는 제가 맡아서 하고 있어요. 목장은 둘째 언니가, 성산 카페는 첫째 언니가. 자매들에게 풍기는 금수저의 기운. 자본력이 있지 않고서는 이제 할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목축업에서는 약간 금수저 같은.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신 것도 사실인데 저희도 빚이 그냥 다 억 단위로
있는 상황이라. 처음 목장을 시작할 때 소 30마리와 땅을 사준 아버지. 평생 소를 키우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를 130마리까지 불리고 우유 공장을 세운 건 세자매의 노력이었죠. 우리도 우유 공장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도 지원 사업 일부 받고 저희 자부담 일부 해서 네, 이번에 공장을 지은 거예요. 오랫동안 일할 수 있게 아예 만들어 놓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자식을 낳으면 저도 그렇게 똑같이 목장에서 같이 송아지 우유 주고 학교 가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컸으면 좋겠어요.